네,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붙이는데 정말 오늘만큼은 그 말씀을 드리기조차도 더욱더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안에서 항공기 참사의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도 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짚어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황희두 이사님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든 한 달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의원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초에는 내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순 무렵엔 탄핵이 있었고, 또 말미에는 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참사가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황인도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좀 힘드실 것 같고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뉴스를 보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게 이제 당연하게 공기처럼 생각하던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냥 이게 유지되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30 특히 뭐 여성분들 응원봉 들고 나오셨고 네. 또 직접 뭐 거리로 나선 남성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의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 안전 중심 사고 버려라. 저런 얘기했을 때 설마 극단으로 가겠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겠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모든 곳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확실히 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내고 점차 더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항공기 참사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추측하고 예측하는 건 전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뭐 원인 규명 또 사고 원인이 어떤 거였느냐는 뭐 명확하게 그래도 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지. 뭐 저희가 뭐 아니었을까요? 뭐 이러면 어땠을까요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뭐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입장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사고 난 그 항공기가 운항 기록이 좀 많다고는 나왔더라고요.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국토부도 좀 확인을 한 상황이고.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고 네. 원인이 정확히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어쨌든 탑승자 181명 중에 승무원 2분만이 생존을 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이 신원이 지금 확인된 분들을 위해서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분향소를 찾아왔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 보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여주시고요. 원식 기장도 자리해주세요.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또 사과를 하셨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수많은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참사 하루가 지나서 김정도 의원이 찾은 장면이고요. 국민이 있긴 하냐? 국민이 있어? 네, 뭐 이렇게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야 지도부, 뭐 국회의장, 권한대행까지도
분향소를 찾아서 애도를 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수습, 또 장례 준비, 유가족 대책 사고 조사, 또 무한공항 이용객분들한테 이제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수습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상황들이나 뭐 제가 과정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진 못해서요. 네. 저는 이제 아마 내일 또는 모레 내려가 볼 생각이고,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복지부 쪽에서 하는 일은 매일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뭐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직접 확인해 볼 것 같고, 하여튼 빨리 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윤석열은 정말 꽁꽁 숨어 있고 본인의 어떤 사과 한마디, 뭐 사과가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입장도 내지 않고 그냥 뭐 석동현이나 변호인단 통해서 수사를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듯한 이 변명의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내다가 이거 관련해서 또 메시지를 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에는 이제 저들이 남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론전이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심리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 권성동 같은 사람이 여야 정책 멈추라고 얘기할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일단 분노를 차치하고 민주당 탓으로 이렇게 막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전라도 비하 지금 뭐 이게 일상화돼 있는데 뭐 이따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디지털 공간을 저런 식으로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겠다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서 공화국의 적을 이렇게 딱 그 규정을 짓듯이 이 공론장의 적들이 지금 너무 날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는 건 온라인 공론장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럼 윤석열이랑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땐 확실히 의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더 이상 대화와 설득과 타협으로 풀 수 없는 국면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그 의원님 화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방금 네. 이제 뭐 윤석열 관련해서 황희도 이사께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전 국민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좀 피가 끓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만 그 와중에 또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보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그 제목이 줄 탄핵의 후과,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줄 탄핵의 후과라는 제목과 함께 이 참사를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이 안타까운 재난의 와중에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예고해왔던 줄 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제발 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떻게 본인이 더 정쟁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유가족들끼리 못 모이게 했죠. 그렇죠, 맞아요. 저희 당으로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처를 좀 공유해서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과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부처에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 분향소를 만드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분향소 사실상 거의 부시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정부와 서울시였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랬고 다 기억나시겠지만 참사 다음 날 이태원 현장에 가서 뇌진탕을 언급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응과 수습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이번 참사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챙기고 지금 뭐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네네네. 박수영이라는 그분은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예요. 행안부 장관 우리가 탄핵했습니까? 지가 그만뒀지?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좀 말도 안 돼. 입만 열면 거짓말들 이렇게 많이 하니까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실제로 이 팩트 체크로 들어가 보면 22년 8월에 그 대통령실 컨트롤 타워 그거 아예 그냥 문서에서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그 이상민이라는 게 있을 때 오송 참사, 12구 참사 이런 거 다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추하게 자기는 뭐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면서 저렇게 사실상 쫓겨났지만 쥐가 되게 쿨하게 나간 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저 용산 주민으로서 박희영 씨가 구청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무슨 컨트롤 타워 부지가 다 민주당 탓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언론이 어떻게 서포트할지를 알고 여기서 또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헌재가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됐을 때도 64일 만에 결정을 내리고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91일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180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 다 절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심리와 판단을 마쳤어요. 그 이유는 신속하게 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신속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절차 지금 누가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이 절차 지연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김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어쨌든 재판 일정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근데 뭐 재판 일정에 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지금 뭐 오늘 보도 보면은 탄핵소추위원 단위에서 요청했던 각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송부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월 3일이면 그 기록을 청구인 쪽에서, 그러니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볼 수 있고 이제 헌재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을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6인이 심리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논의해서 결정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헌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마 나중에 또 여쭤보실 것 같은데 수사기관도 지금 보면 어제 0시부로 오늘 0시죠. 오늘 0시부로 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연 없이 쭉 갈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죠 하루 빨리. 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요 무한공강 참사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신 기자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일단 연결해서 관련해서 좀 현장은 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현주 기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기자님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네. 지금은 어디에 좀 위치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지금 어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임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많이 무겁고 계시면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장에는 희생자 유가족 외에도 네. 국토부 그리고 각 지자체 공무원, 항공 관계자, 경찰, 소방 그리고 취재진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색 작업인데요. 사고 직후부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쉼없는 수색 작전을 펼쳐가지고 희생자 179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한 상황입니다. 아, 모두 수습이 됐나요? 네네, 시신은 일단 다 수습이 됐고요. 네. 다만 안타깝게도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서
활주로 끝에 위치한 사고 현장에는 이틀째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수습은 모두 됐지만은 그 신원 네네.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금 전 합동 감식에 관한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179명 중 지문대조로 현재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나머지 희생자가 32명인데요. 네. 유전자 즉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중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69명분의 DNA 검체를 긴급 감정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뒤늦게 지문 감식이 이루어져서 3명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실제로는 32명분의 대조 시료가 조회될 예정입니다. 아,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유가족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답답함과 초조함을 굉장히 좀 토로를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계신 곳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유가족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으십니까? 네,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구조당국도 빠른 신원 항의를 위해서 현재 국가수에서 유전자 신속 판독기라는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네. 전날 오후부터 유족들의 DNA 검체를 채취해서 희생자들의 검체와 비교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 검체를 판독기에 비교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시간 내외가 걸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물리적인 시간은 아무래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특히 온전치 못한 시신이 많아서 부위별로 검체를 채취해 비교하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열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운데 유족들이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빠르고 온전한 시신 수습입니다. 네. 그것 이상 바랄 것은 없고요. 다만 제반적인 사항으로 한 3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시신 보관을 위한 냉동 차량이나 컨테이너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겨울이지만 온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고 네네네. 시신 부패와 추가 훼손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음, 두 번째는 참사 현장과 가까운 무안 공항에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름만 적힌 위패가 놓여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현장과 가까운 곳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만약 추가로 이제 분향소가 마련된다면 영정사진 등의 설치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 끝으로 제주항공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장래 협의입니다. 현재 제주항공 측에서 사고 현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부, 지자체, 또 항공당국, 항공사 영역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를 통합하는 합의 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수습되는 시신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지금 겨울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온도가 그렇게까지 낮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냉동 차량 그리고 지금 합동 분향사가 아무래도 공항이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5km 정도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까운데 좀 추모 장소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책임 있는 이제 장례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네네. 아,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네네. 또 이번 또 그 비행기에 가족 네네. 단위가 많이 계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아, 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네. 아무래도 연말을 맞아서 이제 가족이나 지인 또 모임 단위의 희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들과 여행을 간 형의 부부, 그리고 동생 또 그것을 바라보는 동생은 오열을 했고 결혼을 앞둔 30대 아들은 약혼자와 여행을 떠났다 변을 당했습니다. 또 영광에 거주하는 팔순잔치를 위해서 떠난 자녀와 친인척 등 8명과 떠난 여행을 간 경우 또 화성구청 현직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연말을 맞아서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고요. 네. 전남교육청 사무관 5명도 동기 모임차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또 부자관계 고교생, 자매, 또 부부끼리 여행을 잡은 희생자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그 네네. 통합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센터를 현재 통해서? 통합지원센터는 무안 공항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네. 관리동이라고 하는 현재 시신들이 확인된 시신들이 모여 있는 동입니다.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전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제주항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장은 국토부 2차관이 맡았고요. 지원센터에서는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그리고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비상 물품 지원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네네. 그 오늘 그 유가족 대표단 쪽에서 네네. 그 브리핑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와중에 네네. 기자분들에게 맨투맨식으로 좀 만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네네. 그런 발표를 하시게 됐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취재진들이 워낙 많은 취재진들이 현재 대기 중이고 네. 유족들 입장에서도 같은 질문들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민감한 질문들을 네. 두서없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유족 대표단 측에서는 취재에 대한 좀 제한을 했으면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또 일부 유족 대표단들이 해주는 브리핑들도 있고요. 또 취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네네. 정말 조금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은 네네. 정말 그 사실 위주로 내용들이 나온 거 있으면 꼭 또 공정하게 전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오마이뉴스 광주 전라본부의 안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 혹시 내용 좀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좀 아무래도 언론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곽수선 진행자도 얘기하셨지만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추측성 기사를 낼 경우에 진상 규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접근해서 인터뷰하는 기자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세월호 때나 이럴 때 보면 2차 가해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질문들도 막 하잖아요. 네. 뭔가 화제성이라든지 속보성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간혹 보면 이런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그 정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생기게 하려면 초기 언론 보도가 굉장히 좀 잘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냉동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청을 유가족분들이 좀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거 자세히는 이제 얘기를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혹시 당사 정부가 제공했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아. 했는데 오후에 보도를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유족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확인이 돼야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네. 요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